새벽 5시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이미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죠. 그 가운데 70세의 박순금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은 40년간 쌓인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진 채로 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주워 담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지만 오랜 습관으로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캔의 차가운 감촉, 플라스틱 병의 가벼운 무게감, 그리고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을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면서 흐릿한 시야 너머로 아득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40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 민수가 공부가 싫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빠, 나는 공부가 정말 싫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 이 녀석이 감히 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정말 못하겠다니까요.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살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짐을 꾸려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죠. 그런 놈은 아들도 아니다. 다시는 이 집 문지방도 밟지 말라고 해.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밤 민수의 빈 방을 바라보며 울었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기억해 줄 사람은 민수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끌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이렇게 재활용품을 주워서 파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서서 할머니는 또다시 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찾아온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시력이 이렇게 나빠진 상태에서는 바로 앞에 사람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할머니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너를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다. 그래도 목소리만 들으면 알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훔치며 다음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홀로 살아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도시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는 드물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량의 윤곽조차 흐릿하게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꼈죠. 엔진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평소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낡은 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소리였거든요. 차창이 내려가더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지만 흐린 시야로는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에서 내리는 발소리와 다가오는 발걸음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남자는 차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정중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모습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몸짓에서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여기서 힘든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점잖은 목소리의 양반이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생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는 남의 신세 안 진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혼자서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김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해 왔거든요. 하지만 김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완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명함 하나 받아두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명함을 받긴 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없어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김태연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죠. 할머니가 명함의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태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만 나누던 것이 점차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갓 구운 빵을 건네는 것으로 발전했죠. 할머니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거든요. 김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할머니가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태연이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리며 그와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이제 할머니에게 소중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의 온기는 할머니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은 할머니의 과거를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마치 할머니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할머니, 예전에 중구 쪽에서 사셨죠? 거기 작은 구멍 가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4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너는 그걸 어떻게 아니? 그냥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김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 그의 표정 변화를 읽어낼 수는 없었죠. 김태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구멍가게에서 파시던 엿이 정말 맛있었다고 하던데 특별한 비법이 있으셨나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옛날 생각에 잠시 미소를 지었죠. 그것도 알고 있네. 참 신기하네.
그때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 물엿에 땅콩도 넣고 깨도 넣고 우리 민수가 그 엿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민수 이야기가 나오자 김태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침묵을 알아차렸지만 그 의미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엿통을 뒤지곤 했어. 그래서 항상 따로 숨겨둔 엿이 있었지. 그 녀석 몰래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김태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김태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태현의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가게도 운영하시고 힘들긴 했지. 하지만 민수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 그 녀석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 할머니의 말에 김태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혹시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올라왔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40년 전에 집을 나갔어. 그 뒤로 소식이 없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김태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싸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하루도 안 보고 싶은 날이 없지. 그래도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의 말에 김태현은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듯한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그 아드님 이름이 민수였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김태현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시력이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질문에 담긴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 김태현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너는 우리 민수를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에 대한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민수와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태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볼 수 없었죠. 김태현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막상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김태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치 이 긴장된 순간을 깨뜨리려는 듯한 타이밍이었죠. 김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네, 회장님. 곧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후 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현은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죠. 방금 전화에서 들린 목소리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했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태현이 사업을 한다고는 했지만 회장이라는 호칭이 나올 만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우연히 경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다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게 된 것이죠.
할머니는 시력이 좋지 않아 화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영그룹 김태현 회장이 오늘 자선사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할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이름, 그리고 회장이라는 직책. 혹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김태현과 같은 사람인 걸까요? 태현그룹이요? 그거 요즘 정말 큰 회사잖아요. 옆에 앉은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이 정말 대단한 분이래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매일 아침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는 그 김태현이 대기업 회장일 리는 없을 터였죠.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40년 전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온갖 고생을 하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낸 아픈 과거가 있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고등학교 중퇴,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자수성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혹시 그 김태현 회장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웃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TV로만 봤는데 50대 중반 정도 되신 것 같던데요. 인상이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김태현의 나이, 그의 온화한 성격,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까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김태현이 자신의 아들 민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무거운 발소리, 그리고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움직임. 김태현은 할머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너, 혹시 우리 민순이? 김태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직선적인 질문 앞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변명들이 무너져 내렸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뒤늦게. 김태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흐린 시야로나마 아들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할머니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아니, 민수는 쉽게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 못했죠.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자격이 없어요. 4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도 모르고. 민수는 40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집을 나간 후 온갖 고생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없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화가 나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 아버지의 엄격함, 그리고 10대의 반항심이 합쳐진 결과였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민수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20대 후반에 첫 번째 성공을 맛볼 수 있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욱 집에 돌아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두려워졌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면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를 찾는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리고 아버지께서 절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의 손이었죠.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어릴 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척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적어도 이렇게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고백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어머니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겠니?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돌아왔으니까 됐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0을 넘긴 아들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어린 민수였거든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보낸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집을 나간 지 10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 싸움이었다는 것이 그를 평생 괴롭혀왔거든요. 18살의 어린 나이에 내뱉었던 반항적인 말들, 그리고 화를 내며 집을 나선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일 밤 너를 기다리셨어. 겉으로는 화난 척했지만 몰래 내 방을 치우고 이불을 개켜두셨지.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 병원에서도 집에 가겠다고 우기시더라고. 혹시 민수가 찾아올까 봐서 말이야.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병실에서도 계속 내 이야기만 하셨어. 민수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민수야, 아빠가 너무 고집이 세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리고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신을 기다리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못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마흔을 넘긴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민수를 위로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 민수는 마음이 착하다고 분명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하시더다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 민수는 분명히 큰일을 해낼 아이라고. 민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아버지께 직접 사과할 기회도, 자신의 성공을 보여드릴 기회도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때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괜찮다, 아들아. 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민수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자리였죠. 그날부터 민수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더 이상 김태연이 아닌 박민수로서 말이죠. 40년 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을 버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시력을 거의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병원부터 가봅시다. 눈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아니야, 민수야. 그런 돈 어디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셔갔죠.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백내장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녹내장 초기 증상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술로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수술하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완전히 예전 시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없을 정도로 회복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할머니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40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우리 민수구나. 얼굴이 내 아버지를 꼭 닮았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였던 아들의 모습을 이제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후 민수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사세요. 제가 큰 집을 준비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왜요? 이런 곳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여기가 너를 기다린 곳이거든.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는 이웃들도 가족 같고.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곳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추억들이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나눠온 이웃들과의 정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원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깨달았죠. 대신 민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복지센터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태영그룹의 이름으로 대규모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했죠.
복지센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쓰레기 줍지 마세요, 어머니.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활동하시면서 용돈도 받으시고, 할머니는 이제 쓰레기를 줍는 대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봉사, 청소 봉사,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까지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삶의 활력이 생겼죠. 매주 일요일이면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아내와 아들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특히 민수의 아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네, 아빠. 정말 말썽쟁이였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할머니는 손자에게 민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추억들을 이제 가족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1년 후 민수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거짓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40년 전 집을 나간 불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셨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민수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한 사업가인 척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태영그룹은 어머니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출한 자녀들과 부모를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가족들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재회했고 민수는 그들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죠. 지금도 박순금 할머니는 매일 9시가 되면 복지센터에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쓰레기 봉투가 아닌 손자의 손을 잡고 말이죠. 민수의 아들이 방학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아빠가 4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화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이다운 순진한 질문이었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화? 무슨 화? 내 아빠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서 그랬을 뿐이야. 할머니는 언제나 내 아빠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는 아빠를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엄마가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믿겠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족은 가족이야. 할머니의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소중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무슨 소리야, 바보야. 내가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민수의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에게 민수는 챙겨줘야 할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말이야. 할머니의 답변에 민수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거든요.
성공했기 때문도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닌 그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어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이때 민수가 8살이었나? 아버지랑 놀이공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의 민수는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아버지와의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렸죠. 가족이란 멀리 있어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박순금 할머니와 민수의 4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지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남은 시간들은 더욱 소중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